안녕하세요. 실전 부동산 고고 진행의 김우연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 보고 있으면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악재와 호재가 조금 뒤엉켜 섞여 있다라고나 할까요? 일단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데 현재 시장에서는 조금 더 악재라는 것에 의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드디어 또 인천 송도에서 시작해서 남양주 마석을 연결하는 GTX B노선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서울 특히 강남이나 영등포, 용산 정말 많이 올랐는데 비교적 수도권 타 지역들은 소외받았습니다. 이번 예타 통과로 이 수도권 특히 3기 신도시로 지정됐던 남양주 그리고 인천 송도의 집값이 다시 상승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시장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입니다. 현재 시장 정확하게 분석 들어보시고요. 이렇게 어떤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정확한 전략까지 저희에게 모두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일부 함께할 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렇게 복잡한 시장에는 좀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분에게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1부는 키다리 부동산 연구소 이성우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쪽으로 모두 접수를 해주십시오. 서울전화 02-2077-6358번 무료 상담 전화 계속 활짝 열어주겠습니다. 대표님께 시장 이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고고 시청자분들도 너무 많이 여쭤보셔서요. 대표님, 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한 번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역대 정권 중에 이 부동산에만큼은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7년 8월 달에 파리 부동산 대책을 필두로 해서 9.13 부동산 대책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발휘를 했죠. 가격이 많이 하락이 됐었고 주택 가격이 안정화가 되는가 싶더니 요즘에 금리가 인하가 된다고 하는 말, 그다음에 3기 신도시의 발표, 이걸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이 되는 상황에 이제는 끝장 보기식 정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가격을 안정화를 시키겠다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뭔지. 그야말로 국가에서 부동산 아파트 가격을 정해준다는 뜻이죠. 예. 국가에서 정해준 가격 이상으로는 팔지 마라. 그래서 택지비, 땅값과 그다음에 건설 비용 그리고 건설사의 적정 이윤 그 이상은 분양가에 포함을 시키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볼 건데 일단 그 지금까지 현행의 기존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는지를 먼저 살펴볼까요? 필수 요건이 있습니다. 필수 요건은 무조건 포함이 되는 부분이고 선택 요건이 지금 3가지가 있는데 3가지 중에 1가지라도 포함이 되면 진행이 되는 거죠. 자, 필수 요건은 직전 3개월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 2배 초과. 이게 바로 현재 진행되는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덜도 말고 그냥 투기 과열지구로 그냥 확정이 됐습니다. 투기 과열지구는 지금 전체 31개 지역이죠. 서울 지역은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세종과 그다음에 과천, 광명, 하남 이렇게 31개 지역은 투기 과열지구이기 때문에 투기 과열지구에 지금 나머지 그 선택 요건이 있죠. 세 가지가 전부 다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직전 12개월 분양가격 상승률,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가 이제 그 첫 번째 선택 요건인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양가가 전년 동월 대비 21.02%가 상승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청약 경쟁률 자체도 직전 2개월 모두 5대 1인데 5대 1 그리고 국민주택은 10대 1인데 8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6월 달 같은 경우는 14.42% 그리고 7월 달에는 18.13%입니다. 그래서 5대 1은 전부 다 초과가 됐기 때문에 서울 지역은 모두 다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서울의 모습을 보게 되면 서울 아파트는 거의 다 정비 사업을 통해서 신규 아파트를 공급하는 형식으로 돼 있죠. 왜냐하면 그만한 땅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그린벨트를 해제를 하고 거기다 건물을 짓고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데 그래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존의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해서 신규 아파트를 공급을 합니다. 근데 지금 그 기준 시점 자체가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
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모든 부분이 다 포함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에서 진행하는 정비 사업,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이 단지로 치면 전체 381개 단지입니다. 가구 수로 치면 거의 29만 4천 가구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이미 착공이 들어간 단지가 85개 단지입니다. 단지 그 세대 수로 치게 되면 6만 9천 세대고요. 그러면 나머지 296개 단지 약 26만 9천 가구 정도는 전부 다 그 분양가 상한제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가격 자체가 시세가 대비 70 내지 80%로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고 있는 단지들은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그 재건축 재개발 단지들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냐? 연기를 하든지 중단을 하든지 아니면 향후에 부동산 경기가 좋아져서 주택 가격이 안정이 돼서 이럴 경우에는 또 이 정책이 바뀌는 상황을 또 염두에 둬서 그때 다시 시작을 하든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죠. 아무튼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과거 사례를 한번 볼까요? 2004년도에 이제 그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정확하게 2007년도 9월 달에 이제 전면적으로 이제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를 보게 되면 가격이 꾸준하게 2000년부터 2006년도까지 꾸준하게 상승세를 유지를 하다가 2007년도에 분양가 상한제가 진행이 되니까 바로 하락이 됐죠. 자, 아파트 가격도 하락이 되고 주택 전체도 하락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분양가 자율화를 시작을 했죠. 2014년 2월에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가 되면서 자율화가 된 시기가 바로 2014년부터 2018년 정도 보면 되는데 가격이 또 상승이 되기 시작합니다. 예, 상승이 됐는데 2019년 이제 10월부터 진행이 되겠죠. 10월부터 진행이 되게 되면 이렇게 하락이 예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찌됐건 단기적으로는 공급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줄어들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가격 하락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단점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단점은 뭐냐?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중단 위험이 생기는 부분이죠. 자, 재건축이나 재개발할 때 단계가 있죠. 추진위원회를 승인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 승인을 거쳐서 관리처분 인가를 거쳐서 이렇게 이주 착공, 철거 착공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는 입주자 모집 시기 를 신청하는 단계부터 진행이 되기 때문에 모두 다 포함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이 중단이 되면서 서울시 투기 과열지구 내에 있는 어떤 건설 경기가 침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비규제 지역으로는 많은 투자자들이 그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쪽 지역의 경기는 건설 경기는 좀 살아날 것이다 이런 부분이고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70 내지 80% 떨어진 가격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청약 과열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로또 청약이라고 이른바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청약에 당첨만 되면 그야말로 금액이 천정부지로 오를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세가 대비 많이 저렴하기 때문에 청약이 과열이 될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멈춤 현상 그리고 중지를 하거나 또 연기를 하거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주택 공급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택지비하고 땅값하고 건설 비용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적정 이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건설사나 이 회사들은 이윤 추구가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면 건설비 자체를 고가의 자재를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자재를 사용해서 이윤을 더욱더 늘리려고 하겠죠. 그러면 주택의 품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고요. 장점은 좋습니다. 예, 합리적인 가격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적당한 가격으로 집을 구입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기존 집값이 안정된다는 부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무래도 단점이라는 부분도 배제할 수 없고요. 자, 전매 제한이 또 확대가 됐죠. 기존에 3년에서 4년이었는데 이제는 80% 미만, 80% 미만은 분양가가 인근 시세 대비 80% 미만일 경우에 10년 동안 전매 제한이 있습니다. 청약, 로또 청약이라고 하지만 청약 당첨이 돼서 짧은 단기간에 어떤 이익을 추구하고 하는 그런 투기 세력들이 10년으로 전매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 단기적으로 이익을 볼 수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장점이나 이런 부분이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구입하는데 저렴한 가격으로 진행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큰 장점이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설명 들어주셨습니다. 앞으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생기기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키다리 아저씨께 현장에 대한 전략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정보 소개해 주실까요? 화면 위로 먼저 가보시죠. 전남 광양시 황금지구 토지입니다. 토지의 위치는 광양항만 구봉산 관광단지 인근이고요. 구획 정리 사업이 2020년 8월 완료 예정입니다. 현재 공정이 81% 정도 완료됐습니다. 용도는 두 가지고요.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의 매매 금액은 1억 6,400만 원, 대출 9,840만 원 예상할 때 실제 투자 금액은 6,560만 원, 준주거지역의 매매 금액은 4억 6,600만 원, 대출 2억 7,900만 원 예상할 때 실제 투자 금액 1억 8,700만 원 전망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있는 곳에 황금 부동산이 있습니다. 오늘 일자리를 가득 품고 지어진 이 토지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 하는데요. 대표님, 일단 지역 설명도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떤 점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 자세하게 좀 풀어주세요. 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 지역은 투기 과열 지구입니다. 물론 투기 과열 지구에 지정이 됐다 해제가 된 지역도 있고요. 그런 지역들은 아무래도 그 분양가 대비 인근 시세가 그 물가 상승률 2배가 넘는 지역이기 때문에 다시 또 지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광주나 이런 지역들은 이 가격 자체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평당 가격이 968만 원이었는데 지금 올해 들어서 1,280만 원, 거의 30%가 치솟았고요. 102제곱미터 같은 인기가 좋기 때문에 거의 70%가 상승이 됐습니다. 자, 이런 지역들은 다시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되게 되면 또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방 같은 경우에도 역시 지방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규제나 이런 부분을 좀 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광역시나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강하게 진행을 하겠지만, 자, 지방에 보게 되면 전남 지역이 지금 집가 상승률 자체가 올해 상반기에 2.05% 상승이 됐거든요. 상승이 된 이유는 다 있죠. 요인들이 있는데 그 지역의 자주 기능이 더욱더 늘어나는 부분, 그리고 건설업체나 또는 이런 기업들이 많이 유치가 되는 부분, 또 관광 자원을 더욱더 내세워서 관광 산업을 개발하는 부분, 여러 가지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이런 집가가 상승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투기 과열 지구가 아니고 비규제 지역인 전남 지역 집가 상승률이 그래도 상위권에 랭크가 되어 있는 전남 지역을 살펴보면 이 아파트의 청약률 자체가 거의 경기도권을 버금가는 청약률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자, 2018년에 보게 되면 순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물건이 이제 청약을 하게 되면 하루 만에 다 끝납니다. 네, 하루 만에 다 끝나는데 청약률 자체가 서한이라는 건설사 일군 업체는 아니죠. 일군 업체가 아니더라도 아파트를 짓게 되면 9.17대 1, 그리고 신대지구 중흥건설 같은 경우에는 44.79대 1, 그리고 대림건설 이편한 세상도 15.55대 1, 근데 한신공영도 13.15대 1 이런 식으로 10%포인트가 다 넘습니다. 그리고 여수시도 마찬가지고요. 자, 광양시의 성황도이지구 그 대우 프로지오 퍼스트가 첫 번째로 최초로 이제 광양에 1군 브랜드가 들어왔습니다. 단지형으로 들어왔는데 의견이 분분했죠. 왜냐하면 가격 자체가 아파트가 700만 원대였는데 900 중반대로 시작을 했거든요. 900 중반대면 거의 순천의 가격하고 맞먹는 가격인데 이게 과연 아파트 분양가 자체가 높은데 분양이 될까라고 많은 분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군 업체의 목마름이 심했던 이 광양시에 일군 업체가 들어온다는 이런 부분도 좋지만 가격 자체가 높기 때문에 청약이 미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해봤거든요. 근데 결과치가 나왔죠. 청약 경쟁률이 6.91대 1로 매우 높게 책정이 돼서 끝났습니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1순위에 뭐 거의 다 끝났고요. 2순위도 역시 뭐 작은 평수는 2순위에 시작하자마자 끝난 그런 상황인데 그만큼 광양시에 지금 공급률이 부족한 부분, 거기에 또 관광 자원이 관광 산업이 또 같이 진행된다는 부분, 그리고 광양 항만을 중심으로 새로운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유치가 된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을 인해서 향후에 어떤 집가 상승률이나 또는 아파트 어떤 매매 가격 상승률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순천 쪽에서 투자를 통해서 단기적으로 이익을 봤던 분들, 학습 효과를 통해서 이익을 본 분들이 이제는 광양으로 많이 몰려든다는 얘기죠. 왜? 순천엔 이제
아파트를 지을 수 있을 만한 땅들이 이제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광양으로 많이 몰려드는 그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연출이 되는데, 자, 광양을 보게 되면 전국에서 올해 상반기 주택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바로 3.56%, 전국에서 1위입니다. 예. 순천도 1.23%인데 전국을 보게 되면 마이너스 2.01%죠. 지방을 전체로 따지게 되면 마이너스 2.30%인데 광양만 유독 3.56%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거래량을 한번 볼까요? 자, 이 파란색이 순천 지역인데 순천 인구가 28만 2천 명입니다. 28만 2천 명인데 거래량 자체가 3,600건 정도 되고요. 그리고 여수 같은 경우에 빨간색인데 2,847건입니다. 자, 광양은 인구 자체가 15만 2천 명입니다. 15만 2천 명인데 지금 거래량이 3,177건입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많다라는 부분이고 이로 인해서 많은 가격 상승을 또 불러일으키는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가격이 상승이 되고 있는 지역이다. 거기에 또 해양수산부에서 신항만 건설 기본 계획이 나왔죠. 네. 동부가 메가포트 해서 부산한 신항에 13조 6천억이 또 책정이 됐고요. 그 다음이 바로 광양입니다. 7조 3천억이 또 책정이 돼서 전체 항만 중에 두 번째로 많은 금액으로 진행을 하는데 아시아의 로테르담으로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신항만을 또 건설을 통해서 이쪽에 어떤 그 복합센터를 만든다라는 부분이고요. 광양시 전체를 보게 되면 원도심과 구도심과 신도심을 이렇게 통합을 한다라는 부분인데 바로 중간에 위치한 부분이 제가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황금지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이렇게 구봉산 관광단지가 또 개발이 되는데 예전에는 계획 단계였는데 지금 발표가 됐죠. 그래서 8월 20일 날 1차로 주민 설명회를 광양시청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 절차를 거쳐서 이쪽에 57만 평을 개발을 한다라는 부분을 이제 가시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뉴스에도 많이 나왔죠. 광양시 구봉산의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 그래서 관광단지 조성되면 인근 어린이 테마파크와 함께 가족 단위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고, 그다음에 구봉산 관광단지 190만 제곱미터, 57만 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 20초를 골프장과 백실 규모의 호텔, 루지, 집란이 들어선다라는 부분. 그로 인해서 여수에 오는 관광객이 1년에 1,500만 명인데 1,500만 명 중에 어느 정도는 또 가까운 광양으로 또 올 수 있다는 부분으로 인해서 관광객을 더욱더 늘리겠다는 부분이고요. 자, 보시면 황금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가 바로 뒤에 구봉산 관광단지가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아파트, 황금지구에 있는 아파트의 문을 열면 바로 골프장이 한눈에 보인다는 부분이고요. 또 남쪽으로는 바다가 이렇게 보이는 그러한 전경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식으로 신도시가 형성이 됩니다. 어린이 테마파크, 황길토지구획정리사업, 황길 2지구, 황금 2지구, 황금토지 구획정리 사업을 통해서 신도시가 해안가 주변으로 형성이 되는데 그중에 중간부에 위치가 돼 있다는 부분이고요. 자, 사진을 보시면 뒤에 산이 있죠. 구봉산 스퀘어 타운과 그다음에 광양 항만 그리고 어린이 테마파크가 또 이렇게 보입니다. 자, 아파트 부지가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일군 업체에서 계속적으로 노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느 시점에는 어떤 업체가 들어온다. 우리나라 일군 업체 굉장히 유명한 튼튼한 그런 기업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상가 지역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일종 주거 지역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포스코 광양제철과 포스코 리튬 이런 율촌 산업단지도 직주 근접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직주 근접의 주거지다. 자, 2종 일반 주거지역이 251.9제곱미터, 준주거지역이 330.6제곱미터 이렇게 되고 현재 공정률은 약 82%에 육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계속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뒤에 관광단지가 들어오고 가족 단위로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용적률 자체가 매우 높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자, 가격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종 일반 주거지역 1억 6,400만 원. 자, 대출 9,840만 원 빼면 실투자 금액은 6,560만 원이고요. 준주거지역은 330.6제곱미터 4억 6,600만 원입니다. 2억 7,900만 원이 대출 금액이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1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는 황금지구 토지 이야기까지 자세하게 들려주셨습니다. 1부는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키다리 부동산 아저씨 이성우 대표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